안녕하세요. 다나명상센터 대표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생각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있고, 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생각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상을 가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 하나하나 물방울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의 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서 하나의 생각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바다 안에서 그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큰 생각으로서 생각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하나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산만하게 있는 상태가 우리 일반적인 의식의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생각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가 삶이 정돈되고 의미가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꿈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은 어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뇌의 영역에서 사라지면은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상상력의 영역에서 장난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기꾼이나 사이비 종교가들 혹은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어차피 생각의 바다 안에 있는데 이상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하나의 구심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다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 구심점이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에 중점을 두고 생활했을 때 불교는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불교는 이상주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그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실주의와 결합이 됩니다. 구도자는 초월과 구원을 이상으로 삼은 사람들인데요. 이상을 추구할 때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 정도는 이제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상주의 중에서 현실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마 불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성품을 바로 보기 때문에 정신세계이면서도 정신세계를 초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무위법이 아닙니다. 생각의 파편들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수많은 생각의 바다 안에서 나는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니까 이 한 생각 한 생각을 버리려고 매우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왜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드냐 하면은 비슷한 생각이 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나 예술가가 찾은 것은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의미란 생각의 파편들 안에서 통일성 있는 생각들로 바꿔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 긍정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흐름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찾아낸 의미입니다. 이 의지는 상상력이 가미된 큰 생각이며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새롭게 창조해낼 수가 없는데요. 우리의 뇌는 망상을 많이 하지만 이 뇌를 잘 사용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부정적인 생각 하나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까르마를 소멸시키는 것은 현재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찾아낸 의미입니다. 까르마는 나에게 채색되어 있는 과거의 흔적들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까르마라는 것은 현재의 삶의 장애이기 때문에 현재 나는 늘 새로운 나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비어 있어야 하는데요. 비어 있는 내가 만나는 새로운 순간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까르마도 내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이면 그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까르마는 삶의 장애인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이 내가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삶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얻을 수는 없지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해야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내가 쓰는 마음과 옆에 있는 사람이 쓰는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삶 전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가득이라고 한 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 만들어진 것이며 만들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멸되고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지만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소멸시키는 것을 또 하나의 과제로 삼는다면 여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 정신세계의 작용인데요. 이 마음을 해석하는 것은 연기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르면 인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연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의 삼매로 가는 것도 바로 삼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서 일념이 된 이후에 이 일념을 넘어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통합되어 가는 건데요. 마음은 본질이며 현실은 현상적인 것입니다. 삶이 피상적인 현상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로 정리되고 의미 있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위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인데요. 불필요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꼭 필요한 한 생각만 남을 수 있는 것은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그 한 생각은 실체가 없어 허망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필요한 생각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나로 모아갈 수 있을 때는 내가 생각을 지배하는 삶으로 변혁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